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결혼한 30대 여성이에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니문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결혼식 날 날씨가 변덕을 부려서 하마터면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결혼 휴가가 끝날 뻔했지 뭡니까. 신기했던 건 인간사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엉망이 된 제 신혼여행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되었지 뭐예요. 온 세상 불행이 제게로 몰려온 것처럼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었는데 도리어 그게 행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여곡절 많았던 제 결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는 그 후로 재혼을 안 하시고 혼자서 언니랑 저를 키우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재혼만 안 했을 뿐 엄마한테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 아저씨는 저희 집에서 3년이나 같이 살았을 정도니까요. 그런데도 엄마가 서류상 재혼을 하지 않았던 건 유족 보상연금 때문이에요. 아빠가 직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가족인 저희 엄마 앞으로 매달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 연금은 엄마가 재혼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엄마는 절대 돈 때문에 재혼을 안 한 건 아니라고 하시지만요. 살아보니 그놈이더라. 하나같이 여자를 무슨 지집 가정부로 하는지 밥 해와라 빨리 해라. 툭 하면 일어나 부려먹을 생각만 한다니까. 그렇다고 돈이나 펑펑 벌어오면 말도 안 해요. 하나같이 내 벌이보다 못한데 내 돈 들여가며 먹이고 입히며 살 일이니? 나이 든 여자한테는 자고로 돈이 서방보다 나은 법이야. 난 돈만 있으면 돼. 엄마 말대로 엄마는 웬만한 남자보다 돈을 더 잘 버셨어요. 물론 아빠가 우리 식구 먹고 살 정도의 유산을 남겨주신 덕도 있지만 그 돈을 잘 굴려서 키운 건 엄마의 노력이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돈벌이는 뭐니 해도 부동산이야. 주식은 떨어지고 은행은 망할지 몰라도 땅은 절대 안 떨어지거든. 나는 사람은 안 믿어도 땅은 믿는다. 이게 이 엄마가 남편 없이도 니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힘이야.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동산 강의도 들으시고 부동산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아빠가 남겨준 유산을 종잣돈 삼아 재산을 불려나가셨죠. 엄마 말대로 저희 자매가 돈 걱정 없이 대학 공부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이런 능력 덕분이었어요. 엄마를 많이 닮은 언니는 대학교 재학 중에 엄마를 따라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몇 번의 실패 끝에 경매에 나온 조그마한 빌라를 낙찰받아서 20대 초반에 벌써 자기 소유의 집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언니 돈보다는 은행 대출금이 더 많았지만요. 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주식 전문가인 형부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형부는 자산만 해도 100억이 넘는 사람으로 증권회사를 다니다 독립해 컨설팅 회사를 차린 사람이었죠. 버는 돈이 많으니 당연히 씀씀이도 커서 돈 욕심 많은 저희 엄마 구미에 딱 맞는 사위였죠. 형부는 언니랑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음 저희 집에 오면서 엄마 선물로 다이아 반지를 사올 정도로 엄마한테 돈으로 공세를 퍼부었어요. 그 덕에 엄마는 큰 사위라면 꾸벅할 정도로 형부 편을 들게 되었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도 않고 바로 시집을 간 언니는 남편의 재력 덕분에 일도 않고 놀면서도 억대가 넘는 수입차를 끌고 다니며 명품관 VIP로 살게 되었죠. 엄마는 저한테 언니 반만 닮아보라고 노래를 부르세요. 여자가 능력은 있어서 뭐하니? 남자 잘 만나 돈 펑펑 쓰며 살면 그게 행복인 거지. 네 언니를 봐라. 지 남편 잘 만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도 떵떵거리며 잘 살잖니. 죽어라 공부해봐야 뭐해.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월급쟁이 신세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 네 언니가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너도 괜히 취직한다 어쩐다 생고생하지 말고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할 생각이나 해. 안 그래도 취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저는 엄마의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엄마나 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 결과 이력서를 수십 장이나 쓰고서야 저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우리 집 식구들 중 유일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다달이 받는 월급 중 대부분은 적금을 넣고 나머지 돈으로 한 달을 알뜰히 살아야 가계부에 구멍이 안 나는 팍팍한 생활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됐어요. 엄마랑 언니 눈에는 이런 제가 멍청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법인데 엄마는 그 다름을 인정을 해들지 않으시니 답답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버이날 선물을 사드리면 포장도 뜯기 전에 그러세요. 네가 아는 선물이야 안 봐도 뻔하지. 기껏해야 1, 20만 원짜리 싸구려 아니겠니? 크기를 보아하니 화장품? 아니면 스카프니? 뜯을 것도 없이 그냥 영수증 내놔. 가서 내 돈 더 내고 내 취향에 맞는 걸로 바꿔다 쓸 테니까. 그러게 차라리 돈으로 가져오지? 뭐하러 귀찮게 매번 선물로 사오니? 하긴 꼴랑 1, 20만 원 봉투에 넣어오는 것도 창피하긴 하겠지. 그러게 기집애야. 시집가라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이야. 네 언니는 이번에도 어버이날이라고 통장으로 300 보냈더라.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네 형부는 네 언니 편에 명품 구두까지 사서 보내줬어. 돈 많은 남자 만나 사니까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그깟 몇 푼 안 되는 월급 쪽에서 아등바등하고 살래? 엄마,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게 그렇게 당당할 일이야? 엄마가 돼서는 어떻게 딸한테 남편한테 기대 살라는 소리를 해.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엄마 나보다 몇십 년은 더 살았으면서 왜 그런 것도 몰라? 암튼 난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더는 나한테 언니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마. 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거니까. 세 모녀 중 달라도 너무 다른 저는 엄마랑 말싸움을 할 때마다 아빠 생각이 더욱 간절했어요. 제가 아빠 성격을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저는 아빠랑 각별한 부녀지간이었어요. 유일한 내 편이 세상을 떠나자 엄마와 언니는 자신들과 다른 저를 마치 외계인 보듯 했어요. 세 모녀가 같이 있을 때면 늘 저는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죠. 고독은 산중에 있는 게 아니라더니 전 가족과 있을 때 고독을 느끼네요. 한 번은 하도 답답해서 친한 친구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저랑 가치관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말도 잘 통하고 외로움도 덜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 속을 양말 뒤집듯 홀라당 뒤집어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랑 비슷한 성향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일단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탐색하다가 그 중에서 고르면 되잖아. 아무래도 취미가 비슷하면 성향이 닮을 확률도 높지 않겠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요즘 한창 유행하는 플로깅이었어요. 플로깅은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 운동도 하면서 환경보호도 할 수 있어서 제 취향과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서 활동 중인 플로깅 모임에 가입했어요. 플로깅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니 지루하지도 않고 주위 시선에 신경도 덜 쓰여서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회원들 나이대도 천차만별이어서 세대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요. 저희 동네 모임에는 중고등학생부터 환갑이 넘으신 분들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목적인 저와 성향이 비슷한 제 또래 남자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한 사람을 찾긴 했는데 그게 참 환갑이 넘으신 저희 아빠 또래분이시지 뭐예요. 수십 년간 회사원으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위의 연배시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뵐 때마다 마치 저희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아저씨도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모임에서 호칭도 아부지와 딸내미로 부르게 되었죠. 아저씨는 아들만 셋이라
딸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늦지막하게 딸내미가 생겨서 기쁘시다며 종종 쿠키나 샌드위치도 사다 주시고 오다 주었다며 머리핀이나 휴대폰 케이스도 선물해 주셨어요. 저도 청귤청이나 유기농 귤로 진피차를 만들어 선물하곤 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플로깅을 마치고 동네 카페에서 아저씨랑 수다를 떠는데 젊은 남자가 웃으며 다가오지 뭐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는 그 남자 머리 뒤로 광배가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 뭡니까? 싱글싱글 웃으며 걸어오는 그 남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입을 해 벌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었네요.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해벌레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다가와 아버지라고 부르길래 정신이 확 들었어요. 이 남자는 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아저씨 아들이었던 거예요. 혼자 김칫국 먹고 있었던 게 어찌나 민망하던지. 아저씨는 마침 잘 됐다며 기왕 이렇게 만난 김에 아들 보고 점심을 사라고 하셨고 덕분에 저는 초면에 밥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딸내미, 오늘은 내 아들놈 제대로 베껴 먹자고. 아들, 단단히 각오해야 될 거야. 아저씨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급한 약속이 생겨서 식사도 못하시고 바로 자리를 뜨셔야 했어요. 덕분에 저는 아저씨 아들이랑 초면에 단 둘이 점심을 먹게 되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저씨는 그냥 일부러 아들과 저를 연결해 주시려고 아들을 부르셨던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한 소개팅이었던 거죠. 얼떨결에 소개팅을 하게 된 우리는 서먹한 분위기에서 돈가스를 먹었어요. 둘 다 말없이 칼질만 하고 있자니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어서요. 그건 상대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칼질을 하다 피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시작으로 우린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갔고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둘 다 지구의 기후 문제와 환경 파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극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하고 바다보다는 산을, 여름보다는 겨울을 더 좋아하고 캐리어 여행보다는 배낭여행을 선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처음이라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스스럼 없이 조잘거렸어요. 그중 하나는 인도 레에 있는 판공초 호수에 가보고 싶다는 거였는데 마침 그 남자도 자기 역시 판공초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영화 새 얼간이에 나왔던 그 호수 맞죠? 나도 라다크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판공초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내친 김에 우리 언제 라다크 여행 같이 할래요? 간 김에 판공초도 보고요. 둘 다 들떠서 한참을 떠들다 보니 어느새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울 정도로 우리는 너무도 닮은 상대에게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 만남 이후 남자는 아버지를 따라 플로깅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고 플로깅을 마친 뒤에는 자연스레 데이트로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자 아저씨는 알아서 자리를 피해주시더라고요. 때때로 맛있는 걸 사 먹으라며 제 손에 용돈도 찔러주시곤 했어요. 연애를 한 지 3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결혼식은 3년 뒤에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어요. 아저씨는 저희 결혼 계획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축하해 주셨고 예비 시어머니도 플로깅 모임에 나와 그날 점심을 사주실 정도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문제는 저희 식구들이었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제 말에 대뜸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셔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더니 연봉이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물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죠. 이 멍청아, 그 중요한 걸 모르면서 결혼을 하겠다는 게 말이 돼? 그래도 대략적인 걸 알긴 알 거 아니야. 차는 못하는데 집은 있대. 부치는 뭐하는 사람인데? 엄마의 질문은 결국 돈이 얼마나 있는 남자냐 이거였어요. 적어도 부모한테 손 벌려서 결혼할 사람 아니란 건 확실해.
우리 둘이 열심히 모아서 3년 뒤에 결혼할 생각이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더 길게 얘기했다가는 말다툼으로 번질 게 뻔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문 밖에서 엄마가 언니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자 다짐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문가로 귀가 쏠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주 주말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몰라도 저희 엄마랑 언니가 플로깅 모임에 나왔지 뭐예요. 둘 다 명품으로 쫙 빼입고 나와서는 쓰레기는 안 줍고 제 남자 옆에서 짜증날 정도로 달라붙어 호구조사를 하는데 정말 내 가족이지만 창피해서 혼났다니까요. 웃긴 건 거기에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있다는 걸 몰랐는지 아버님한테 예비 사익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있지 뭐예요. 보다 못한 제가 달려들어 엄마랑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짧은 시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녀가 세상 끝난 것처럼 난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들어보니까 차도 경차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 디자인 회사만 해도 그래. 그 사람한테 받은 명함으로 구글링 해봤는데 죄다 돈 안 되는 일만 했더라고. 엄만 제가 이런 사람 만나고 다니도록 집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 저기 집 애가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결혼하겠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진작 알았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니?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플로우 머시갱인가 못 나가게 했겠지. 아이고, 지복 지가 찬다고? 어떻게 그런 놈이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해? 그 옆에 있던 주책 맞은 영감탱이는 묻는 말엔 대답도 않고 날 보고 실실 웃어대는데 기분 나빠서 혼났어. 그 인간은 뭐 할 짓이 없어서 애들 쓰레기 줍는데 따라다닌다니? 보아하니 하는 일도 없고 집에서 마누라 눈치 보이니까 젊은 여자애들 사이에서 눈욕이나 하려고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게 애초에 그런 모임은 뭐하러 나가서 이 사단이야. 청소는 청소부들이 알아서 할 텐데 지들이 뭐라고 쓰레기는 줍고 다녀? 하여간 돈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건 내 딸년이나 똑같다니까. 너 앞으로 그 모임 절대 나가지 마. 내 남자 욕도 모자라 예비 시아버지 욕까지 하는 엄마한테 차마 그분이 시아버지 되실 분이란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더 난리칠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엄마랑 언니가 반대를 한다고 바로 포기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 후로도 저는 매주 플로깅 모임에 참석했으니까요. 아버님은 그날 저희 엄마와 언니한테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한 게 못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따로 시간을 내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지라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댔죠. 제 이런 태도에 아버님도 저희 집 분위기를 대충 눈치채셨는지 더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 약속은 3년이었지만 그 전에 예랑이 큰 사업을 따낸 덕에 생각보다 일찍 집을 장만할 기회가 생겼고 부랴부랴 결혼을 앞당기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빈집을 거의 무상으로 고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랑이 발품을 판 덕에 괜찮은 매물을 잡게 되었거든요. 오랜 시간 버려져 있던 집이라서 상태가 안 좋았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꽤 감각적인 집으로 탈바꿈 될 것 같은 집이었어요. 리모델링은 건축사무소를 하고 있는 예랑의 선배가 맡아서 해주기로 해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예랑은 집도 마련됐겠다. 더 미룰 것 없이 저희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저는 당연히 집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엄마가 굳이 밖에서 보자고 해서 적당한 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거긴 음식이 후져서 마음에 안 든다며 자기가 따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가보니 역시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그 자리엔 엄마뿐만 아니라 언니가 형부까지 대동하고 나왔더라고요. 딱 보아하니 형부 내세워 예랑을 기죽일 태세더라고요. 처음엔 엄마 계획대로 잘 되어가나 했는데 알고 보니 예랑과 형부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선후배 사이였지 뭐예요. 그럼 땡땡 외고 졸업하고 서울대 나온 건가? 나둔데. 이야, 내 후배잖아. 반가워. 어머님, 이 친구 제 후배래요.
그럼 이제 선후배끼리 한 가족이 되는 건가? 안 그래요, 어머님?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엄마랑 언니도 더는 반대의 날을 세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 형부의 입김은 엄마와 언니를 합한 것보다 세거든요. 얼떨결에 결혼 절대 불가해서 결혼 환영으로 변해버린 분위기에 저도 얘랑도 얼떨떨했지만 과정은 불안했어도 어쨌든 결혼은 하게 된 거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 거기다 얘랑이 자가로 신혼집도 장만했다고 하니까 엄마도 화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을 보면 다시 광분하겠지만요. 저희 집에서 결혼 허락도 받았겠다. 길게 시간 끌 거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주 뒤 날짜를 잡았어요. 형부는 후배가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신이 났는지 상견례는 자기가 해주겠다며 언니를 시켜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 엄마는 맞은편에 앉은 아버님을 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입술이 움찔움찔 하는 걸 보니 속으로 욕을 하고 계신 게 분명했죠. 아버님은 일전에 제대로 인사를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엄마는 찬바람이 쌩쌩 나도록 고개를 팩 돌리곤 눈을 내리깔았고요. 그 바람에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업무 때문에 늦게 도착한 형부가 오고 나서야 분위기는 밝아졌어요. 형부는 학연을 내세우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연거푸 건배를 해댔고 결국 혼자 취해서 약간의 술주정을 하는 바람에 상견례는 거기서 일단락되었어요. 시부모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져봤자 저희 엄마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형부의 술주정은 칭찬할 만했어요. 비록 저희 엄마와 언니는 못마땅해 하는 결혼이었지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신혼여행은 우리 두 사람의 원픽으로 라다크 여행으로 정해졌고 웨딩 촬영은 얘랑이 친구 찬스를 써서 무료로 끝났으며 웨딩드레스는 제 친구가 뉴욕 빈티지샵에서 선물로 사다 줘서 역시나 공짜로 얻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얘랑 모교인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야외 결혼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서울대는 교통편이 안 좋아서 일반 예식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좋은 곳은 예약이 끝나서 남은 곳 중 하나로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가진 것도 변변이 없는 놈인데 결혼식까지 후줄근하게 하겠다고? 됐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학벌이라도 내세워서 해. 서울대도 졸업생 위한 예식장은 있을 거 아니야. 학교 이름빨이라도 내세우라고. 그래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하게 된 거예요. 형부는 자기 모교에서 하는 결혼식이니 돈이 좀 들더라도 야외 결혼으로 하고 음식도 딸랑 갈비탕만 내지 말고 메뉴도 추가하라며 돈은 자기가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엄마는 역시 큰 사위밖에 없다며 어찌나 칭찬을 하든지 정말 눈물겨운 큰 사위 찬양이었죠.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고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얘랑을 데리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지 뭐예요. 뭔 일인가 싶어 퇴근하자마자 갔더니 글쎄 결혼식을 미루라는 거예요. 네 형부가 그날 홍콩 출장이 잡혀서 시계 참석 못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말인데 갑작스럽긴 하지만 결혼 날짜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3일 남은 결혼식을 어떻게 지금 바꾸란 건지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형부가 결혼식에 참석 못하는 거랑 제 결혼식이 무슨 상관이래요. 그래서 얘랑 말 들을 것도 없이 제가 나서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엄마, 제정신이야? 식장은 물론이고 줄에 맡아주실 교수님에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양가 어른들까지 다 어쩌라고. 형부가 못 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형부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형부 없다고 결혼 미루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절대 결혼식 못 미루니까 엄마가 마음 접어. 딸 결혼에 초를 쳐도 유분수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이러고도 내 친엄마야. 너 말 잘했다. 너는 내가 엄마로 보이긴 하니? 애초에 내가 이 결혼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지 형부 뒤에 숨어서 얼렁뚱땅 여기까지 온 주제에
네가 날 탓할 자격이 있냐고. 그러게 결혼 날짜도 쪽박하게 잡아온 니들이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내 형부라도 없으면 너 식장에 누구 손잡고 들어갈 건데? 네 시아버지 손잡고 들어갈래? 그러자 잠자코 있던 예랑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께서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머님, 저희 동시 입장하겠습니다. 요즘엔 많이들 그렇게 해요. 사실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딸을 인계하는 건 남녀 평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 시각도 많고요.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모든 게 저희가 결혼을 서두르면서 야기된 일이니 어머님께 사과드립니다. 부디 마음 푸시고 결혼식은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의 무리한 요구에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점잖게 부탁하는 예랑의 모습에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한편으로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사위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엄마도 더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결혼식 3일을 앞두고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날 밤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 기어이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리지 뭐예요. 우천시 실내 결혼으로 바꿔준다고 미리 공지를 받은 참이라 식은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엄청난 안개 때문에 하늘길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인천에서 국적기를 타고 홍콩까지 가서 홍콩에서 인도 국적기로 트렌지 타는 한국 스케줄이라 둘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일정이 완전히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부화장을 하는 내내 미간에 힘이 들어가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께 잔소리 좀 들었네요. 우천으로 야외에서 실내 결혼식으로 바뀐 식은 별 탈 없이 잘 치러졌고 아직은 운항 취소가 아니라서 일단 남편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 안에는 연착된 항공 스케줄로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요. 전광판에 명시된 운항 스케줄엔 딜레이와 캔슬이 어지럽게 떠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가 탈 항공기는 공항에 도착해서도 운행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 수속을 밟고 출국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단은 안심을 하고 해당 게이트로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딜레이된 항공기 탑승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 뭐예요. 항공사 직원은 연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기다려달라는 말을 해댔고 성난 탑승객들은 큰 소리를 내며 항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선 아직은 목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바로 저희 형부 목소리였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홍콩 출장이 잡혀서 결혼식에 못 온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형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형부가 웬 젊은 여자 허리를 팔로 감은 채 서 있는 거예요. 형부는 우리를 못 봤는지 여자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해서는 입술을 쪽쪽 맞추며 애정행각까지 벌이더라고요. 마침 그 순간 전광판에 저희가 탈 항공기가 캔슬됐다는 문구가 떴고 이래저래 복잡한 신경에 휩싸인 저는 일단 달려가 형부 허리띠를 잡았어요. 그제야 저희 부부를 본 형부는 귀신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대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는 호들갑을 떨며 자기야 괜찮아? 를 연발했고 형부는 여자한테 조용히 하라고 얼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난 또 표정에 대사가 실리는 희한한 장면은 처음 봤네요. 뭐? 자기야? 형부,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홍콩 출장 간다던 사람이 자기야를 부르는 여자랑 공항에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아, 됐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요. 이봐요. 그쪽도 자기야랑 같이 좀 가야겠네요. 내가 그쪽 자기야 처제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기야. 우리 형부 좀 잡아. 난 이 여자 잡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이 캔슬나던 그 순간에 형부의 외도를 목격했고 저희 부부한테 잡혀 저희 집으로 끌려온 불륜 커플은 사나운 저희 엄마와 언니 손에 잡혀 초조금이 되도록 맞았어요. 열이 뻗친 언니가 잠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는 사이 형부의 내언녀는 신발도 버린 채 맨발로 도망을 쳤고 만신창이가 된 형부는 악에 받쳐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아씨, 그래 바람 좀 폈다. 그래서 뭐? 까놓고 말해서 그동안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고 살았잖아. 학벌도 그지 같고 할 줄 아는 거라곤
돈 쓰는 거밖에 없는 널. 내가 이날이 때까지 여왕처럼 살게 해줬으면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장모님도 그래요. 내 돈 좋다고 받아먹을 땐 똥구멍까지 핥아줄 기세더니 바람 좀 폈다고 난립니까? 장모님 딸내미 꼬라지를 보세요. 돈에 미친 돈귀신 같은 거 내가 정이 가겠냐고요. 장모나 딸년이나 나만 보면 돈. 내가 숨이 안 막히게 생겼냐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할게요. 나도 어차피 저런 여장은 한 입을 덮고 사는 것도 끔찍합니다. 내가 적선하는 셈 치고 돈 줄 테니 이제 그만 나 좀 놔주세요. 형부의 진신 담긴 악담에 엄마와 언니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이없는 건 그 순간 저는 형부의 심정이 이해되더란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건 100번 잘못했지만 그간 저희 엄마랑 언니가 형부를 사위나 남편이 아닌 돈 뽑아 쓰는 ATM기로 생각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옆에서 보는 저도 느끼는데 당사자가 그걸 모르고 살았겠어요? 결국 형부는 언니한테 상당 금액의 위자료를 제시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언니는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는 중이에요. 형부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언니가 이혼 허락을 안 하면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자 형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언니한테 준 카드도 정지시킨 채 연락을 끊어버렸죠. 결국 언니는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말았어요. 그제야 언니는 엄마를 탓하며 이게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를 쳤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형부한테 투자를 맡겼던 전 재산이 반토막이 나자 눈에 불을 켜고 형부를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땀 흘려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멍청하다고 욕하던 엄마와 언니는 이제야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이 옳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셈이죠. 딸이자 동생으로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편치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길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은 결코 남의 등을 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우리 자신을 틀렸을까 의심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